네, 소고기 얘기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소고기, 특히 이제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걸 한번 네. 정리해 드렸고, 이젠 구체적인 좀 이제 뭐 종자에 관한 등급에 관한 또 미국과 호주의 차이점 또 어떤 종자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고기의 그 우리가 등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 A뿔 뿔, 완뿔, 네. 1등급, 2등급 이제 네. 이렇게 되는데 소 등급을 나누는데 이 근내 지방, 마블링이라고 하죠. 네. 근내 지방과 육량을 가지고 소의 등급을 측정을 해요. 그래서 마블링이라고 하는 게 꼽힌 것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를 마블링 스코어를 많이 주고, 그리고 육량이라고 해서 등심 단면적을 봐요.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큰 애다. 그럼 등심 단면적을 보고 육량에 대한 등급을 상위 등급을 매기게 되죠. 그런데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3개국이 마블링 스코어에 대한 게 제일 크고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미국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호주, 뉴질랜드, 유럽 이런 쪽은 마블링에 대해서 크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캐나다 살 때 가만히 네. 보면 마트에 가면 네. 우리만 이렇게 꽃 이제 핀 것처럼 돼 있는 거 이렇게 찾지. 네. 그쪽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예. 좀 받았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불고기를 먹을 때 등심 가지고 불고기 먹으면 맛있죠. 그런데 이제 앞다리나 보섭살 이런 걸로 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념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서양식의 미트로프나 라운드 스테이크 같은 거, 그레이비 같은 거 확 뿌리잖아요. 굳이 마블링이 좋고에 대한 부분은 많이 경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연하냐 연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쳐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이제 숙성, 드라이 에이징 이런 얘기가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숙성이라는 게. 이게 숙성은 고기 등급은 안 좋은데 이거를 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없을까 얘기해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시켜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돼지 얘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드라이 에이징, 워터 에이징 이 얘기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랑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북미에 보면은 그 트럭 터미널, 우리나라로 말하면 긴 트럭 트레일러 갖고 운전하는 분들만 위한 전용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스테이크 크다 이래서 저도 한번 이제 가봤습니다. 근데 진짜 큽니다. 거의 한 1kg 정도 될 거예요. 엄청나게 크고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도 3개나 얹어줍니다. 3개 얹고 메시포테이도 이만큼 넣고 그레이비 넣고 구운 야채, 삶은 야채.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마블링이 된 그런 기분 중에 좋은 한방. 그래서 이제 트럭 터미널에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드시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크고, 근데 우리가 이제 늘 하는 그런 이렇게 눈꽃 핀 것 같은 그런 고기는 아니고 엉덩이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근데 하여튼 양은 엄청나서 저는 이제 도전했다가 포기했는데 저도 고기 좀 먹는데 그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근데 그분들은 껐다 없이 그걸 다 드시는. 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애리조나에 되게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그 넥타이를 메고 오면 이렇게 주인이 잘라요. 여기는 넥타이 사람 인포멀하게 먹는 데다 해서 잘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잘른 넥타이를 쫙 하는데 카우보이라는 그 메뉴가 있어요. 카우보이가 2.5kg인가 3.5kg인가 그래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고기 그 한 디시가 그거 어떻게 그게 이제 티본 엘본 스테이크인데 이제 뼈도 물론 포함이 돼 있는데 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카우걸이 1.5kg인가 2kg인가 그래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거를 성공하게 되면 그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려줘요. 그런데 거기 성공한 사람이 대부분 동양계입니다. 서양 사람들보다는 동양계들이 많아요. 그리고 왜냐면 동양인들은 좀 이렇게 목숨 걸고 도전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못하면 홀 오브 쉐임이라고 해서 불명예 정당을 해서 설거지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되게 재밌는 그런. 근데 하여튼 이렇게 재미있고 우리한테 뗄 수 없는 먹거리인데
이 소도 이제 종자가 많잖아요. 많죠. 그 우리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종자는 뭐 네. 어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소도 이제 종류가 되게 많아요. 품종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젖소, 홀스테인, 그 전배기. 그리고 이제 지금은 소는 거의 이제 역용호라 그래서 옛날에 그 일시키기 위한 고기도 있었어요. 그 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는 지금 뭐 거의 유명무실해서 없죠. 없는 거고 유경호라 그래서 이제 고기만을 위해서 쓰는 고기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앵거스가 있고 두 번째는 헤어포드라는 소가 있어요. 헤어포드가 있고 세 번째는 유럽산종인 샤롤레라는 게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소들이 보면은 되게 그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주로 지금은 이제 앵거스를 기준으로 해서 헤어포드나 샤롤레를 교잡을 시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뭐 사람을 얘기하면 엄마는 다리가 길고 아빠는 뭐 얼굴이 이쁘니까 뭐 이렇게 교잡을 해서 나오면 이런 게 나오겠다 해서 얘는 체장이 길어서 등심이 좀 많이 나오는 종자. 얘는 일단은 흔히 우리가 빵이라 그러죠. 이 빵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실리네, 많이 나온다. 그리고 뭐 또 얘는 일단은 뭐 기럭지가 좀 길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잡을 해서 그 원하는 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소들을 중점으로 해서 많이 이제 키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앵거스도 있지만 앵거스 교잡종도 교잡종도 많아요. 헤어포드, 네. 샤롤레 뭐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주 원종은 앵거스를 많이 쓰죠. 앵거스를. 그러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뭐 품종들이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게 이제 또 이제 병도 잘 안 걸리고 잘 크고 이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소들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같은 소라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 수입 소고기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등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는 이제 제일 흔한 미국산을 보시면은 맨 위에 프라임, 그다음에 초이스, 셀렉트, 뭐 유틸리티 8가지가 있는데 그 밑에는 사실 뭐 거의 가공용이고 뭐 사료용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 필요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셀렉트까지 들어와요. 근데 셀렉트는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근데 셀렉트는 요새 거의 시중에는 찾아보기는 힘들고요. 얘 중에 언그레이드라 그래서 등급 판정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복불복으로 들어오는 게 있죠. 어느가요? 그게 이제 보통 수입업자들이 그렇게 해서 도매시장으로 풀거나 뭐 유통업체에서 하거나 이제 선물 세트 뭐 외식업체에서 이렇게 쓰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이 뭐 프라임 초이스 대부분이 초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USDA 초이스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호주 등급은 보통 그 그라스페드 위주로 많고 그라스페드는 이제 풀적이어서 초지. 그리고 이제 그 호주 것도 이제 곡물 사육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곡물 사육으로 된 게 약간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완전히 미국산처럼 곡물 사육을 한 것들은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일부 뭐 좀 이따 얘기했던 와규 같은 경우는 뭐 마블링 스코어가 거의 9+ 최극강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제 들어오는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그런 용으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와규 주로 이제 다니시다 보면 와규 스테이크 요새 이제 와규 많아요. 많은데 와규의 정확한 그 말을 보면은 일본소 이제 한자로 쓰면 화우죠. 화우. 이거를 일본식 발음하면 와규가 됩니다. 와규. 그래서 이게 70년대에 일본의 와규를 미국에다 이제 같이 갖고 가가지고 교잡종을 시켜요. 그래서 앵거스나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미국보다는 호주에서 이게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서 결국 일본 자본이 들어갔겠죠.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그 수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의 또 이제 브랜드가 된 거예요. 우리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내갖고 거기서 이제 뭐 한우를 그렇죠. 뭐
뭐 일본말 쓸 필요가 없다. 네. 한우니까 화우는 와규라고 얘기하지만 한국도 뭐 이렇게 해서 뭐 한우 뭐 이렇게 한우 이런- 그냥 이렇게 우리말이니까 해도 일본말로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 네. 우리가 싸게 많이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결정적으로 돈입니까? 돈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엄청난 초지와 엄청난 양의 그 소들을 그 자본 그치. 집약적으로 해야 투입하려고 되니까. 하면은 뭐 반도체 공장 세우면은 부가 수익이 엄청난데 소 저거 어느 천년에 저걸 키워가지고 저걸 잡아서 갖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그런 소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선조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미 그렇지. 이게 확보된 바람과 함께 네. 사라지자 찍던 남북전쟁 때부터 이미 소를 다 키우던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 그 후손들은 뭐 신규로 투자할 게 사실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 땅에 그냥 계속 먹이 있는 되고, 소들 이렇게 키우는 거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우 가격이 비싸지고 그러고 이제 상대적으로 수입률에 비해서 가격적 열세를 갖고 있는 이유는 결국 땅덩어리 싸움이네요. 너무 있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롭게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는 아까 우리가 이제 뭐 그레인피드 얘기할 때 곡물. 곡물 그거 할 때 우리는 뭐 옥수수도 비싸고 걔네 수입해야 그 옥수수 되죠. 콩 뭐 거기 들어가는 게 다 수입해야 되는데 걔네들은 옆에 널린 게. 옆에 플랜테이션에서 그냥 추수해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네. 뭐 그런 이제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반도체 같은 거 열심히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거 사 먹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네, 그렇죠. 드네요. 근데 이제 미국도 그러다 보면 그 상당히 많이 그 뭐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브랜드 브랜드마다 차이가 좀 있나요? 보통 이제 유명한 패커들, 우리나라로 네. 얘기하면 뭐 CJ, 뭐 대삼, 뭐 오뚜기 이런 것처럼 패커들도 IBP, 엑셀, 스위프트 이런 그 메이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네. 그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가 무슨 동네 이름을 붙여서 어디 한우 이거랑 좀 개념이 다르고 네. 걔네는 그게 패커라고 그래서 이게 소 이렇게 해서 그걸 패킹한다 그런 데서 나온 말 같아요. 그러니까 도축장, 또 가공장을 네. 통칭해서 네, 패커라고 패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커들이 굉장히 부자죠. 전통적인 엄청난 부자죠. 네, 부자죠. 그래서 뭐 콩 농사 짓는 옥수수 농사 짓는 사람들, 네. 이 속일러서 하는 패커들 약간 구닥다리 같이 보이지만 돈은 잘 버는 그 대단한 그런 집안입니다. 네. 저도 이제 뭐 그 메이저급에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몬포드라는 데가 몬포드요. 몬포는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쪽에 이제 수입선을 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좀 아는 브랜드가 왜 지금은 이제 안 보여져요. 마트에 가도 네. 다 이렇게 정형해서 딱딱 포장해서 놓기 그렇지. 때문에 모르죠. 옛날엔 그 박스가 원래 그 누런 박스 그냥 네. 막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몬포드 이렇게 몬포드. 써 있으면 네. 이거 반갑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몬포트 유명하게 된 이유를 제가 하나 얘기를 네. 해드릴게요. 몬포트가 가장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각광받던 시절이 수원 왕갈비 아시죠? 몬포트가 딴 집보다 갈비대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수원의 왕갈비를 쓰기가 아주 적당해요. 엑셀이나 IBP는 조금 짧아요. 그래서 왕갈비를 쓰기는 뭐 살짝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몬포드는 그거를 그게 이제 굉장히 패커에 따라서 자기네가 조금 작업 스타일이나 이런 게 조금 틀려요. 그리고 패커에 따라서 자기네가 매집하는 지역이 조금 틀리고 매집하는 농장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소 사이즈도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그 특징이 있고 또 공장 남바에 따라서 또 좀 틀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보시면 지금은 이제 한우 갈비 가지고도 뭐 많이 하지만은 90년대 요 당시에는 정말 수입 소고기 가지고 참 갈비찜 많이 그때는 했었죠. 뭐 요새는 이제 원산지 표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뭐 이게 한우라고 없었어요. 그러면 한우인지 알고 먹는 그냥 고기면은 그냥 막 한우고 수입 소고기 그러면 그냥 매장에 가서 이렇게 포장용으로 된 거 이거만 그 수입 소고기로 알았지 대부분 보면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옛날에 맛있다고 먹었던 고기들 수입 소고기일 가능성도 되게 많습니다. 그 옛날에 그러면 이제 먹었던 우리가 고기들. 이제 뭐 마트에 가서 네.
소고기를 딱 만나게 되면 되게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붙여놔요. 이게 뭐 네, 다 써 있어요. 미국산 프라임, 뭐 초이스, 뭐 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막 세일 행사도 하고 또 한쪽에서 호주산, 네, 호주산 행사. 주로 이제 그런 마트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미국산 소고기랑 호주산 소고기. 네네. 그다음에 요새 또 이제 와규. 와규. 와규는 이제 주로 이제 미국산 와규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호주산 와규가 더 네, 많죠. 호주산이 많더군요. 예, 예. 호주산 와규는 이제 미국의 프라임하고 좀 이렇게 필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경쟁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 호주산 와규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보통 스테이크, 그냥 집에서 이렇게 구워 먹는 고기들 있죠? 이거면은 마블링에 대한 거를 좀 되게 좀 중요시를 해야 돼요. 고기 그 육즙이나 이런 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고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마블링에 대한 의미는 사실 좀 없어요. 그런데 또 국을 끓일 때는 보통 우리가 그 전형적인 생각으로 국은 뭐 양지나 사태로 끓여야 된다는데 등심 마블링 좋은 거는 국 끓이면 정말 맛있어요. 비싸서 그렇지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농담 삼아 그래요. 야, 굳이 마블링을 좋은 거, 그거 다 옥수수 먹고 옥수수 기름이 축축된 거니까 그냥 프라이팬에 옥수수 기름 발라서 고기를 튀겨. 그러면은 좀 맛있을 수도 있어. 뭐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고기는 이제 그 드실 때 그 사실 약간 이런 마블링의 오류도 있어요. 마블링이 되게 좋은데 고기가 아무 맛도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늙은 암소 있죠. 새끼를 한 4-5차례 빼고 나서 이제 이 생명을 다해서 죽은 소들 갈비를 딱 떠보면은 마블링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냥 싱거워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육질도 되게 허벅허벅하고 고기 특유의 그 육향이나 그 육즙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소들은 그 연령이 30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령에 대해서는 뭐 괜찮죠. 그리고 뭐 고기들은 기본적으로 뭐 품질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됐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출장을 예전에 이제 패커들 이렇게 다녀보면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처음에 제가 좀 되게 충격적으로 느껴진 게 도축장이나 가공장에 보면 우리는 그 아침에 출근하면 그 칼 하나 계속 써요. 그런데 칼 하나 이렇게 한 도체에 대해서 칼을 쓰고 소독조에 넣고 또 딴 칼을 가지고 또 다음 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각 도체에 따라서 칼을 달리 쓴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희도 이제 그 공장 프로젝트 할 때 저런 시스템이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작업자 앞에 소독조를 넣어야 되고 칼을 충분히 이렇게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게 돼야 되고 손 되게 열심히 씻죠 작업자들. 근데 손을 씻으러 저까지 갔다 와야 된다면 손 안 씻는데 바로 앞에서 이제 씻고 넘어가게. 그럼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런 거 잘 돼 있고 네. 워낙 또 뭐 이 정형사라고 그러죠. 뭐 그건 뭐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재주가 좋은 분들이 많이 잘하죠. 있으시니까 진짜 요만큼 쓸모없이 나가는 거 없이 뼈하고 잘 발골해서 다 해놓고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특별히 또 소고기에 대해서 더 기억하실 거 있으시면 보통 보면 이제 그 고기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육포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육포는 그 조리 방법이 아니고 원래는 보관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고기를 이제 옛날에 냉장고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말려서 이거를 나중에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캐나다의 그 알버타주나 온타리오주 이쪽에 가면은 육포가 되게 유명하죠. 되게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텍사스 스타일 비프저키 그러면 그냥 고기 말린 거였어요. 그냥 말린 건데 여기다 요새는 뭐 데리야끼 양념도 하고 감미를 뭐 칠리 양념도 하고 달달한 게 또 있고 매콤한 것도 있고 또 수분 함량을 조절해서 어떤 거는 되게 먹기 쏟드해요. 그런 거 있고 한데 육포는 뭐 요즘 뭐 여러분들 뭐 등산 가시거나 이럴 때 비상식량으로 안주로도 뭐 안주로도 좋고 뭐 그래서 육포를 또 구워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참기름 발라서 이렇게 구워 먹으면 그것도 맛있고
뭐 보면은 보통 이제 2000년 요즘은 이제 괜찮은데 2000년 전후에서 이제 해외 LA 그리고 뭐 동경 뭐 파리 런던 이런 큰 대도시 교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제외하고는 교민들이 고기 사는데 되게 어려웠죠. 그렇죠. 되게 이 고기 가공 방식이 우리나라 방식하고 좀 틀려요. 특히 돼지고기에 있어서. 부르는 이름도 틀리고. 이름도 틀리고 뭔지 모르죠. 그러다 이제 제가 나이로비에 한 6개월 있었는데 나이로비에 있을 때 우연찮게 이제 정육점을 세팅을 해주게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기사들이 보면은 그 영국식의 그런 디보닝이나 가공 방법은 잘 아는데 한국식으로 하질 못해요. 그래서 그때 되게 재밌게 일했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뭐 그 얘기, 그 얽힌 얘기, 우리 이제 고기 얘기 이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고, 네. 소고기는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소고기와 관련된 것도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근데 우선 돼지 좀 개괄적으로 돼지 얘기 좀 네. 하고, 끝에 이제 그 밖에 우리가 고기에 대한 상식에서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소고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돼지고기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